그런 인재들이 크기 위한 인재 교육 생각하실 게 있으실까요? 주어진 과제를 그냥 열심히 쫓아가서 살다 보면 과연 본인들이 해낼 수 있을까? 스스로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저는 현대자동차가 AI 이런 걸 봤을 때 엄청난 기회를 잡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에 주식을 샀습니다. 주주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회사의 사람들의 모습도 굉장히 다를 거예요. 직원과 직원이 있으면 얘네 둘이 싸우지 않고 잘 일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리더로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조만간 오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를 나눠서 좋다. 이 세상 모든 월급쟁이들이 궁금해하는 소식들만 쏙쏙 골라 전해드리고 있는 월급쟁이 부사장 김성준입니다. 오늘 정말 대단한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도영진 상무님 반갑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그룹 미래경영연구센터 도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미래경영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신데요. 네네. 이 미래경영센터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경영연구센터는 이제 현대자동차가 패스트 팔로워라는 이름으로 성장을 해오다가 더 이상 팔로워가 아닌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 이제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게임 체인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연구하고 그 고민들을 우리 리더들한테 좀 이렇게 전달하고 뭐 이러기 위한 좀 사전적인 여러 가지 리서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초질관 드는 느낌이 뭐냐면 이 조직 문화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 현대차가 네, 진짜 네, 오랜 네. 공들이시는 분야 같아요. 저희가 일단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방향을 통해서 달리라고 하기보다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좀 자기만의 개성과 어떤 역량과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활력감 넘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뭘 해야 되지? 어떻게 바뀌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고 싶다는 꿈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래서 제가 상무님의 어떤 화려한 글로벌 커리어를 살펴봤습니다. 일단 컨설팅 그룹, 액센처, 보스턴 컨설팅의 베인&컴퍼니, 20세기 폭스사 그리고 CJ E&M에 계셨었고 또 MBA를 하셨단 말이에요. 미국 가서. 왜 갑자기 MBA를 하셨어요?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어느 정도 커리어를 쌓다가 본인의 어떤 역할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가는 데가 보통 MBA 학교들이에요. 일반적인 약간 커리어 트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리고 컨설팅 회사는 좋은 데는 다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런 상무님이 현대자동차에 마음이 끌리게 된 이유나 계기나 그런 게 네네네. 궁금합니다. 저는 테크놀로지가 바꾸는 세상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기왕이면 그 변화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같이 그 변화를 경험도 하고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내고 싶다. 뭐 이런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가서 한번 그 변화를 경험하고 만들어보고 싶다. 뭐 이런 욕심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CJ E&M은 콘텐츠를 맞아요. 제조하는 회사고 현대차는 팀을 보이는 걸 하고 있는데 업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나 커리어를 보면 주로 전환이라고 하는 게 되게 좀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산업이 바뀌는데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CJ E&M이 사업의 구조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있었어요. 약간 전 지금 현대차도 비슷한 또 질문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점도 있지만 또 이 전환을 고민한다는 측면에서는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른 분야라고 네. 생각하는데 점핑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것 같거든요. 저의 스펙을 보고 뽑아준 현대자동차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세상을 바꾸는 최전선에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현대자동차가 젊은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 좀 있을까요? 뭐 최근에 저희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요. 글로벌 초인류 기업이 저희는 이제 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채용풀을 글로벌로 늘렸어요. 그랬더니 해외에서도 지원자들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 자체에 대한 매력도는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훌륭한 인재분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역량을 마음껏 펼치면서 업적을 만들어내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게 아마 제일 고민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현대차가 던지는 핏 질문 인터뷰 때 네네.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실무 리더들이 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 좀 다른 것 같고요. 제가 후배들한테 좀 해주는 조언이 있습니다.
커리어를 보통 7, 8년 단위로 쪼개서 보라고 조언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7년 후에 어디에 있고 싶은가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걸 정하기 힘들면 산업, 펑션, 그 다음에 지역. 이 정도를 놓고 한 7, 8년 후에 나의 모습을 그리고 가려고 노력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할 때도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네네. 미래에서 중요하게 쓰임새 받을 수 있고 또 본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크기 위한 인재 교육 생각하실 게 있으실까요? 피드 인터뷰를 해보면 공부 말고 근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얘기를 해주세요. 뭐 이런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건 굉장히 잘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이런 컨설팅 주제로 원래 컨설팅을 시작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바뀌는 순간 이렇게 확 무너지는 그런 친구들이 생겨요. 대처가 네, 그럼 보면은 스스로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근성이라는 질문을 했던 거였는데 정작 집에 오면 우리 애들을 내가 과연 그렇게 키우고 있나 생각하면 이제 반성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딸이 초등학생일 때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부모님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했었던 강연의 주제가 2040 인재상이었습니다. 저희보다 조금 윗세대를 생각해 보면 이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가 존재하고 그것만 잘 따라가면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일단 한 100살까지 살 것 같고요. AI 등으로 인하여 굉장히 세상의 생산성이 좋아질 거라서 먹고 사는데 문제 없도록 잘 해줄 텐데 직장 생활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내가 자아 실현을 하거나 큰 부를 이루기는 쉽지 않은 세상. 그러면 네가 한 70년의 세월을 혼자 스스로 채울 수 있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그게 지금처럼 주어진 과제를 그냥 열심히 쫓아가서 살다 보면 과연 본인들이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욕망의 자기 발현이라고 하는 이제 키워드를 내세웠던 거였고요. 본인이 스스로 정말 뭘 잘하고 뭘 이룰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게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철학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전 인터뷰에서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한 맵, 지도가 없다. 부모가 방향을 알려주는 보호자가 아니라 세상을 함께 탐색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진짜 세상이 엄청나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뭐 섣불리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정답이야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같이 손잡고 우리 잘 해보자 이런 태도가 훨씬 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모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부모가 어떤 사회 선배이자 리더로서 많은 역량을 갖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그래서 부모들이 공부를 요즘 엄청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회사의 어떤 리더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회사의 리더들은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이나 역량이나 지혜들은 저희가 지금 앞으로 오는 세상이 워낙 다를 거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본인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기업의 리더든 한 집안의 부모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때요, 피디님? 사모님 너무 대단하시지 않으세요? 나는 막 지혜가 막 빡빡 터져 사모님하고 얘기하면은 그래서 말만 이렇게 하고요. 참. 실천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진짜 힘들더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이 같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는 게 되게 힘들죠. 뭐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집사람도 되게 생각이 있는데 항상 집사람 설득하는 게 제일 힘들고요. 좀 포기합니다. 이거 나가도 혼나지 않을까? 지금 포기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기업으로 요즘 안 보이거든요. 네. 이 휴머노이드 시장과 AI 이런 걸 봤을 때 엄청난 기회를 잡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에 주식을 샀습니다. 왠지 느낌이 소위 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과학 철학자가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자 집단이 믿는 어떤 이론적 틀이 있고 어느 순간 보면 그 틀이 더 이상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론적 틀, 즉 패러다임이 등장을 하는데 기존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 산업도 어떻게 보면은 포드가 100년 전에 자동차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는데 그게 실은 지난 100년간 바뀌질 않았어요. 그랬죠. 근데 지금 바뀌고 있는 이 패러다임 전환은 완전히 우리와는 상관없는 기업들이 새로운 자동차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죽을 각오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 정도로 주주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소위 죽을 각오로 다들 경쟁하고 계신데 거기서 나 너무 국뽕인가? 현대자동차가 있는 한국 사람인 게 좀 자랑스럽다. 라는 생각이 왜냐면요. 네. 기사를 보니까 이 휴머노이드가 막 춤추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땡땡 부르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 정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부사장님, 침대 제조 산업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은 뭔가요? 침대는 생각보다 아날로그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쓰는 제품들 중에 아날로그 방식에서 바뀌지 않는 예를 들면 젓가락 같은 거, 뭐 그런 몇 가지의 품목이 있다고 보고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는 자동차가 더 이상 트랜스포테이션이 아니에요. 심지어 얘는 자기 혼자 돌아다니겠대. 무인으로 인공지능으로 거기에 휴머노이드들이 다른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겠죠. 집안에서 내일도 있고 단일도 있고 이 모든 거를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의 회사가 몇 개 안 됩니다. 나는 그 중에 하나가 현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동차 회사가 아닐 것이다. 그런 의미로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제품이 달라지고 서비스가 달라지는 건 결과물이잖아요. 그 안에서 일하는 회사의 사람들의 모습도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 변화를 가장 크게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AI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바뀌지 않는 전제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의사결정의 주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AI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기반이 다 달라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동료들이 상당수가 AI인데 그 AI를 관리하는 게 HR 부서에서 해야 돼, IT 부서에서 해야 돼. 이런 논란이 진짜 있거든요. 휴먼 직원과 AI 직원이 있으면 얘네 둘이 싸우지 않고 잘 일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리더로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조만간 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되게 큰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침대라고 하는 상품 자체는 아날로그 형태로 오랜 시간 갈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방식, 직원들은 아마 되게 달라질 거고요. 그런 게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로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저 오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가 찾고 있는 미래 인재상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렇게 계속된 어떤 변화의 시기에 적극적으로 본인만의 길을 찾고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런 열정이 있고 또 그거를 책임지고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는 근성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사고할 줄 아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사회 안에서 내가 숙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완전 동의합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부사장님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산업에서 중심을 하고 있는 그 회사가 이미 글로벌 안에서 굉장히 이 판을 쥐고 흔들고 있구나 생각이 들면서 또 집에 가면은 애 붙잡고 7, 8년 후를 상상을 해봐야겠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